진주를 화려하게 밝힌 10월 축제가 끝났습니다. 관람객과 시민들은 올해 축제에 어떤 평가를 남겼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회에서 반년 넘게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과방위 안건 조정위에 넘어가면서 진전이 있나 싶었는데 결국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사천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는 또다시 상경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진주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 건물인 옛 배영초 본관동은 국가등록문화재이자 근대문화유산으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돼 왔는데 결국 진주 학생 문화 나눔터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사천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한 개동을 전소시키고 진화됐고,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거주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전기장판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번 주 진주시와 산청구는 산단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합니다. 사천과 하동, 함양 등에서는 산불 재난 대응 역량을 모으는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부 경남 2주의 주요 일정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를 화려하게 밝힌 10월 축제가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후 진주의 첫 축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관람객과 시민들은 올해 축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조서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남강 위에 설치된 배다리 부교가 하나둘씩 철거되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가 지난 22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며 뒷정리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올해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7만여 개의 유등과 함께 빛났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화려한 빛의 향연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등이 너무 많아갖고 종류가 그래갖고 너무 멋지고 기분이 좋네요. 오늘 와서 잘 왔다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진주를 방문해 유등에 담긴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구조물이 많이 없었고요. 그냥 막 대중일주 한다면은 소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막 구조물이 달라졌고 오래간만에 오니까 참 좋네요. 아이를 이렇게 아빠가 목마 태워서 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솟아나는 것 같아서.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한 재단 측에선 올해 축제장이 넓어지고 진주 이야기를 많이 담아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유등 테마공원도 전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었고요. 올해는 이제 유등 전시관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축제장이 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이제 분산 효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축제가 되었다는 것이. 하지만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몰린 만큼 올해도 교통 체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개막일과 폐막일을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찾은 날이면 진주 일대의 교통 혼잡이 가중됐고, 교각 위에 멈춰서 불꽃놀이를 보는 차량들로 정체가 유발되기도 했습니다. 진주 주요 진출입로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가 운영됐지만 주차 문제 역시 여전한 골칫거리였습니다. 통제를 해도 이거 만 원이 돼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가 우리 걸어다니도 불편해. 자전거 내 안 타고 걸어가는데 집에 갈 때 혹시 다칠까 싶어. 축제장 먹거리 종류가 적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바가지 요금을 많이 씌웠지만은 올해는 바가지 요금을 안 씌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작아. 올해는 좀 적게 들어왔어. 10월 축제란 명칭이 진주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0월 축제라는 말이 진주라는 지역을 알리기는 좀 어려웠다. 그래서 뭔가 10월 축제가 진주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열리는데 우리 10월 축제 갔다 와서 그러면 과연 그걸 진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진주의 낮과 밤을 물들인 축제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누군가에겐 즐거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겐 아쉬움을 안겨준 채 내년 10월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소울 럼피스킨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도내 운영 중인 가축시장 14개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소 관련 축산시설 일제 소독과 함께 럼피스킨병 전파 매개인 흡혈곤충에 대한 방제와 소독을 지원합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지난 19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 발생한 뒤 23일 기준 충남과 충북, 경기 등 14개 농가에 전파됐습니다. 사천 광포만이 해양수산부 습지 보호지역으로 23일 지정됐습니다. 국내 제16호 연안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광포만은 사천시 곤양면과 서포면 일대에 걸쳐 있는 갯벌입니다. 지정 면적은 3.46제곱킬로미터, 약 105만 평에 이릅니다. 광포만은 곤양천에서 내려온 민물과 사천만의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과 갯벌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지로서 생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구역에서 구조물 건축과 골재 채취, 해상 풍력 설치 등은 금지되는 반면 농업 활동은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반년 넘게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과방위 안건조정위에 넘어가면서 진전이 생기나 싶었는데 결국 결론을 짓지 못했는데요. 사천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는 다시 상경투쟁을 펼쳐 국회 압박에 나섰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여의도 당사 앞에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23일 민주당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집회를 연 겁니다. 지난 8월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당론을 분명히 밝히라며 집회를 벌인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실과 경남도 사천시가 토론회를 연 겁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처의 역할에 대한 좋은 의견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라면서 토론회는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우주항공청의 R&D 역할과 산업적 역할을 두고 진행됐으며 경남의 지역구를 든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저희들 경남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항공청이 개설돼 가지고 관련 산업체가 모이고 또 관련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경남 서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우주항공청 특별법. 지역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 압박을 놓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 시장은 23일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즉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에 대해서는 대등한 우주외교를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군이 지역 내 핵심 관리 특정도서 순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특정도서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섬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5일과 18일 세존도와 소치도, 주감도 등 특정도서 9개소에서 환경 분야 예찰과 시설물 점검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특정도서 내에서는 음식물 조리가 금지되며 야영을 비롯한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진주 성북동 가운데에 자리 잡은 국가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옛 배영초 본관동을 말하는 건데요. 이곳에 문화와 예술, 교육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진주 학생문화 나눔터 다움을 김상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간 벽돌을 쌓아 올린 2층 건물, 세로로 길게 난 창문과 중앙에 모여있는 4개의 노출 벽기둥까지 서양의 고전 건축 양식과 일본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모습입니다. 진주 성북동 가운데 위치한 국가등록문화재 582호 옛 배영초등학교 본관동에 새로운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동아리실과 다목적실, 창작실과 전시실 등 학생과 지역민이 예술과 공연 활동을 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게끔 구성된 진주 학생문화나눔터 다움입니다. 동아리실도 있고 창작실도 있고 또 전시실도 있고 또
카페 다움은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또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또 꿈을 키우는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성북동 도시재생사업 업무협약, 건축공사 설계를 거쳤고 사업비 56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은 지 80년이 넘는 건물이지만 벽과 천장에 철골을 추가하는 등 내진 설계를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C등급의 안전진당 등급을 받아냈습니다. 진주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 건물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옛 배영초등학교 본관. 이곳에 마련된 다움은 진주 교육의 역사는 물론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이라는 상징성도 담고 있습니다. 이 학생 문화 나눔터가 단순한 재현이 아니고 저는 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옛날 그대로 꾸며진 상태로 남겨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진주 학생 문화 나눔터의 이름인 다움은 진주의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또 한글날 기념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 꼽기에선 지난해 1위였던 물빛나루 쉼터에 이어 올해는 다움이 으뜸상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다움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교육의 본질 또한 인간다움을 길러내는 것에 있다고 보고요. 나, 너, 우리 다움과 아름다움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배우는 학생들의 공간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진주의 100년 교육 역사를 담고 있는 옛 배영초 건물에 자리 잡은 진주 학생 문화 나눔터 다움. 학생과 청소년, 지역민들의 공간으로 새로운 진주교육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국립대 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친 재개관은 중앙도서관이 1985년 문을 연 뒤 38년 만입니다. 총 187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연중무휴 스마트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서 열람실과 함께 복합문화 휴식 공간이 구성됐으며 첨단 출입 관리와 좌석 예약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경상국립대 도서관은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 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주 지역 8개 공공기관이 23일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경남 서부보훈지청과 국립진주박물관, 진주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KTNG 진주지사 등 8곳이 참여했습니다. 각 기관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생활 속에서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 캠페인과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사천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화재 진압에 5시간이나 걸렸는데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기장판에서 불이 옮겨붙어 가재도구가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지붕 위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건물 한 개동은 완전히 불에 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서는 불덩이가 떨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천시 축덕면의 페인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발생한 불은 2층 건물 한 개동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다른 건물에도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일부가 탔습니다.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직원 5명이 있었지만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2억 9,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옥봉동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생한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일부 가재도구만 불에 타고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침대에 있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함양군이 23일 산양삼 가공제품의 첫 중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수출길에 오른 품목은 산양삼 가공 제품 4종으로 총 57만 2천 달러 상당입니다. 군은 추후 중국 텐진에도 58만 5천 달러 규모의 산양삼 가공 제품 수출 선적을 계획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천 상공회의소가 지난 22일 사천시 근로자 풋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근로자의 친선 도모와 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12개 직장 동호회에서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우승은 BAT 코리아 제조 A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준우승은 한국 경남 태양 유전팀, 공동 3위는 율곡 사천공장, A팀과 B팀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산림청 주관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 숲길 경진대회에서 진주와 남해, 함양 숲길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진주시 가좌산, 망진산 숲길, 남해군 바래길 7코스, 함양군 상림 숲길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50개 숲길이 선정됐으며 우수 숲길에 대해선 대국민 홍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기획단속을 통해 야영작 불법 영업 행위를 벌인 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등록 업체 9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7곳은 야영장 설치 제한구역에 야영장을 설치했으며 나머지 2곳은 입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 설치해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무등록 야영장 중 4개소는 앞서 무등록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수사하는 한편 야영장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3일 2023년 온라인 수출기업 국내 기업투자 설명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 성장 가치가 우수한 브랜드와 온라인몰을 활용해 온라인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자 18개사를 초대해 행사 참여 15개사가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상호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양군이 지난 22일 선비문화 탐방로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민과 관광객 등 총 350여 명이 참여해 농월정에서 거연정 휴게소까지 총 6km 구간을 걸었습니다. 참여자들에게는 생수와 주먹밥, 농산물 등이 제공됐으며 선비 향랑 주머니 체험과 경품 추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선비문화 탐방로는 조선시대 영남 선비들이 한양 과거 시험장으로 향할 때 60년 고개를 넘기 위해 지나야 했던 옛길을 재현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2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진주와 산청은 산단 입주를 독려하기 위한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여합니다. 사천 등에서는 재난 대응 역량 점검을 위한 훈련도 진행되는데요. 10월 넷째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오는 26일 진주와 산청은 경남도가 서울에서 진행하는 경상남도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여합니다. 사천과 하동, 함양, 산청 등에서는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2023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 각 지역별로도 여러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함양입니다. 이번 주 함양에서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함양 사과 주산지인 수동면 도북마을 사과단지 일원에서는 사과축제가 개막합니다. 같은 날 마천면에서는 지리산 나천골 흑돼지 산나물 축제가 열리고 최치원 역사공원에서는 최치원 선생이 남긴 글귀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유등축제가 끝났지만 진주는 이번 주에도 여전히 즐길 거리가 풍성하겠습니다. 우선 진주 국화 작품 전시회가 수요일 진주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주변에서 개최되는데요. 지난해보다 만점이 늘어난 작품으로 다채로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형평문학상 시상식과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문집 출판 기념회가 열립니다. 같은 날 저녁 진양호 공원에서는 익숙한 국악들을 소재로 한 노을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하동에서는 화요일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목요일에는 하동지역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는 등 회의 일정이 많겠습니다. 한편 토요일에는 청소년 야영장인 하동 미라클 정식 오픈식이 진행됩니다. 남해에서는 목요일
남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동체 행복축제가 개최됩니다. 같은 날 남해 바랫길 탐방 안내센터 일원에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행사 남파랑길 우리 같이 걸어요가 진행됩니다. 금요일에는 제71주년 향군의 날 행사가 유배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사천에서는 수요일 우주항공산업의 미래와 발전 전략 시민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 안도마을회관에서는 안도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사업추진 협의체 회의가 개최됩니다. 금요일부터는 제15회 사천시 농업 한마당 축제가 노을광장에서 열리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에서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수요일 개최됩니다. 같은 날 산청문화원에서 10월 문화가 있는 날 기념식이 열리고 토요일에는 동의보감촌에서 상설 마당극이 펼쳐지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낮에는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한편 밤 기온은 매우 낮아져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당분간 우리 지역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새벽에는 가급적 운동을 삼가고 외출하실 때는 덧입을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7도, 사천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가끔씩 내리겠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세종 9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구름 많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59분,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56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화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